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뻥 뚫어줄 첫 번째 소식, 바로 SLBM 연속 발사 성공. 지난 4월 22일 우리 군은 SLBM 발사 시험에서 두 발을 무려 연속으로 발사. 이렇게 발사된 미사일을 400km 거리 표적에 정확히 명중시키는 데 성공했다. SLBM은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말하는 것으로, 말 그대로 잠수함에서 쏠 수 있는 미사일. 이 미사일은 물속에서 은밀하게 다가와 갑작스러운 기습 공격을 하기 때문에 전쟁의 승패를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도 불리는 무기. 하지만 그만큼 아무데나 실을 수도 없는데,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3,000톤급 잠수함인 보산 안창호함을 진수하면서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사실. 참고로 보산 안창호함이 장착할 SLBM은 무려 6개. 그런데 잠깐, 지난번에도 뭐 하나 쏘지 않았나? 지난 2021년 9월 15일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SLBM의 최종 수중 발사 시험 성공. 우리 국방기술력의 위험을 당당히 펼쳤는데, 중요한 건 이때는 한 발, 지금은 두 발. 그 발사 간격은 단 20초. 한마디로 두 배보다 더 강한 전투력을 지니게 되었다는 거. 우리 군은 SLBM뿐만 아니라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3,000톤급 이상 중형 잠수함도 계속 확보 중인데, 지난번 도산 안창호함에 이어 안무함, 신채원까지 이미 순조롭게 진수 완료. 우리 기술로 만든 SLBM, 이제 실전 배치가 코앞이다. 작년 8월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를 깜짝 놀래킨 작전, 바로 미라클. 탈레반의 공세로 갑작스럽게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이 함락되는 가운데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와 가족 391명을 한국까지 안전하게 수송했던 미라클 작전.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졌다고는 믿을 수 없는 체계적인 기관 공조와 신속한 작전으로 이뤄낸, 영화를 방불케 하는 감동 스토리는 전 국민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었는데, 이 전설적인 성공에 함께했던 자랑스러운 우리 군인들, 그냥 보내면 섭섭하죠? 지난 4월 25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미라클 작전에 참여한 국방부 합참 및 공군 유공자 15인에게 정부 포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군인들, 아주 칭찬해. 작년 7월 우리를 뜨겁게 달궜던 도쿄 올림픽과 올해 2월 금빛 행진을 이어갔던 베이징 올림픽. 그런데 4월에도 금빛 소식이 이어졌다. 그 정체는 바로 세계 상위 군인 체육대회, 일명 인빅터스 게임. 인빅터스 게임은 2014년 영국 해리 왕자가 만든 대회로 군복무 중 장애를 얻게 된 상위 용사들을 돕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대회. 인빅터스란 정복당하지 않는 이란 의미를 가진 단어로 장애에도 꺾이지 않는 군인 정신을 의미한다고. 2014년 처음 만들어진 인빅터스 게임에 우리나라는 2019년 초청국 지위를 얻었고, 원래 2020년에 열릴 대회에 처음 참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로 2년이 연기되었고 마침내 2022년 4월 네덜란드에서 열리게 된 것. 그리고 우리 선수들은 선전 끝에 양궁에서 김강훈 선수가, 사이클에서 나영윤 선수가 금메달을 얻었고, 역시 사이클에 출전한 김종석 선수와 사이클 독주와 크리테리움 두 종목에 출전한 김영민 선수의 은메달. 거기다 육상 100m에서 서원배 선수와 투포원에서 강차수 선수, 크리테리움에서 추가 메달을 획득한 김종석 선수의 동메달까지 총 8개의 메달을 따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여기서 이번 인빅터스 게임의 비하인드 하나. 바로 한국에서 이번 인빅터스 게임 최고령 참가자가 나왔다는 것. 김용근 선수는 73세의 나이에 사이클에 참여해 꺾이지 않는 군인 정신을 세계 만방에 알리고 오셨다고. 비하인드 둘. 스포츠맨십으로 피어나는 인류에 이번 인빅터스 게임에서 우리 선수단은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의 선수단을 만나 성금을 전달했다는 훈훈한 스토리까지. 비하인드 셋. 한국 선수들이 개막식에 입장하는 순간 어디선가 들려오는 오빤 강남스타일. 덕분에 개막식의 분위기가 폭근 달구어졌다고. 그럼 다음 인빅터스 게임도 기대해도 되는 부분? 총각을 다투는 위급 상황, 피 말리는 수술, 이국종 교수의 열일로 이젠 우리에게도 익숙해진 외상센터. 이제 군대에도 외상센터가 생겼습니다. 지난 4월 20일 경기도 성남시에서 열린 국군 외상센터 개소식. 여기서 잠깐, 그냥 외상센터들도 많은데 국군 외상센터는 왜 필요할까? 나라를 지킬 강력한 군인들을 키워내는 만큼 군대에서는 총기에서부터 폭발물까지 다양한 무기들을 다루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총상과 폭발창, 파편창과 같이 일반 생활에서는 발생할 일 없는 특수한 외상이 발생하기 쉬운 만큼 군대에 특화된 외상센터는 필수 불가결. 더군다나 외상은 하급을 다투는 처치가 필요한 만큼 그를 뒷받침할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 법. 그래서 국군 외상센터는 군 의료 시스템 개혁의 핵심 사업으로 꼽히며 모든 이들이 오매불만 기다려온 그런 사업이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마침내 오픈한 국군 최초 국군 외상센터는 총 면적 11,169제곱미터, 전용 수술실 2개, 1인 중환자실 20병상, 거기다 검사와 소생술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외상 소생실까지 우수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365일 돌아가는 말 그대로 불이 꺼지지 않는 병원. 거기다 센터장으로는 민간 외상 분야 최고 전문가가 부임. 2018년부터 장기 군의관으로 선발 및 양성해요. 외상외과 계열 군의관들로 인력도 빠방하게 채워놓은 상황. 이제 군대에서 외상 환자가 발생하면
국군 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와 연계해 부대에서 응급처치 시행, 이후 의무후송 전용 헬기로 국군 외상센터로 후송되어 외상소생실에서 치료까지 하는 그야말로 원스톱 일괄 응급 환자 지원이 가능해진 것. 국가를 위해 일하다 부상당한 장병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그 약속 제대로 지켜 보이겠습니다. 그래도 안 다치는 게 더 좋은 거 알죠? 4달러